공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화제를 몰고 다니면서 단숨에 비외국어권 시청률 1위를 찍은 한국 예능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미국 가족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는지 사연이 궁금하네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라고 합니다. 20살 대학생이에요. 저에게 가족이라고는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 뉴욕의 거리는 마치 맛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학교 런치타임이 가장 힘들었었어요. 친구들이 엄마가 싸주신 런치박스를 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런치박스는 언제나 특별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이민 온 엄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셨거든요. 캘리포니아 롤 속 아보카도는 하트 모양으로 잘라 넣고 샌드위치에는 항상 손글씨로 쓴 응원 메시지를 넣어주곤 했거든요. 저에겐 그 런치박스가 엄마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좀 힘들었었나 봐요. 아빠는 맨해튼의 유명 레스토랑 수석 셰프였지만 런치박스는 어색하기만 했죠. 처음에는 냉동 피자와 과일 한 조각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런치박스도 대부분 냉동 피자와 비스켓과 같은 구성이었죠. 엄마가 해주신 런치박스만 특별하셨던 거예요. 딸을 혼자 키우는 아빠로서는 많이 서툴려셨던 거예요. 아빠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항상 저를 챙기시며 최선을 다하셨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면 꼭 휴가를 내고 오셨고 아플 때면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늘 감사함과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레스토랑 일을 그만두시고 집 근처에 작은 식당을 개업하셨어요. 미나야, 아빠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는 아빠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아빠의 조수가 되어 같이 요리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때로는 엄마에 대한 추억도 나누었어요. 아빠는 제게 친구이자 엄마의 역할까지 다 해주셨던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에 와서도 요리 및 식품 경영학과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없는 날이면 아빠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틈틈이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빠가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은 하얘지고 다리는 힘이 풀려버렸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빠가 불규칙적인 식사와 업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요즘 식당이 잘 안 돼서 이리저리 메뉴 개발을 하신다고 늦게까지 일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드시는 음식도 부실했고 운동은 거의 하시 않으셨나 봐요.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그런 상황을 미처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빠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이젠 건강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빠는 저와 함께 건강식을 먹기로 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병행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건강이 최우선이라서 아무래도 식당 운영 시간도 단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한 수입도 줄어들었고 아빠의 스트레스는 여전했어요. 좋아하시는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맛없는 채소만 드시니 서글프시다고 해요. 요리하는 일이 숙명인 아빠는 힘이 없어 보이셨고 더 늙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의 건강도 챙기시면서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드실 수 있을까? 인터넷도 찾아봤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건강식 관련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책도 찾아보고 자문도 구할 생각이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흥미를 끄는 주제가 있나 봐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일단 친한 친구 샬롯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샬롯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말이 너 설마 이거 모르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샬롯의 휴대폰에는 넷플릭스의 한 영상이 보이고 있었는데 요리 경연 프로그램 같았어요. 화면에 요리사들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나뉘어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짧은 영상으로 잠깐 본 것 같은데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죠. 그러자 샬롯이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흑백 요리사야. 넷플릭스 비영어권 부문 1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보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워낙 유명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비슷한 유형의 게임 서바이벌인 줄 알았어요. 샬롯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제작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어요. 독특한 컨셉과 긴장감 넘치는 대결 구도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업은 시작되었고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수업은 미국 초등학교 급식을 주제로 한 내용이었죠. 순간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교수님은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흑백 요리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급식 대가의 요리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난히 한국 급식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었고 실제로 급식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미국의 한국식 급식 도입이 큰 이슈였어요. 실제로 학부모들이 한국으로 한국 급식을 배우러 온 적도 있었거든요. 모두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겠죠? 그리고는 왜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급식 대가가 나오는 장면을 화면에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은 실제 한국 초등학교 급식을 15년 동안 담당하시는 요리사입니다. 저는 한국 급식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상에서 급식 요리사께서 노력하신 땀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중국 유학생 메이린이었습니다. 메이린은 왜 우리가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갈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봐야 되나며 따졌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메이린은 학과에서 다들 꺼려하는 학생이에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한 번은 동북아 나라들의 대표 음식에 대한 소개와 기원에 대한 수업 시간에서 중국 주변의 국가들은 중국 음식을 따라한 짝퉁이라고 주장했다가 F학점을 받은 적도 있어요. 메이린에 대한 소문은 입학 당시부터 구설수에 있었습니다. 중국 갑부에 숨겨진 딸이라니 또 어떤 사람은 중국 고위 간부 자식이라고도 했고요. 심지어 엄청난 재산으로 학교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녀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들 했어요. 교수님은 메이린의 도발적인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메이린에게 아직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하는 말 같다고 하시면서 흑백 요리사의 요리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시는데 그 안에 담긴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요리뿐만 아니라 출연 요리사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현된 세트장은 프로그램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는 척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꼼꼼함과 치밀함이 세트장에 잘 드러났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이린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완벽한 세트인 건 그렇다셔도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한식 찍은 건데 왜 1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메이린을 바라보셨습니다. K컬처는 전 세계의 큰 열풍입니다. 그 중에서 K푸드는 당연히 인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하지만 메이린은 여전히 자기 주장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빔밥은 남는 음식물을 섞어서 먹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마저 중국 음식을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좀 어이가 없었어요. 강의실 분위기도 갑자기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메이린을 쳐다보며 쏙닥거리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교수님은 메이린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셨는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흑백 요리사의 일부 장면을 보고 판단하세요. 그러고는 프로젝터를 켜시고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모두가 압도적인 스케일에 훅 빠져들었죠. 화면 속 요리사들의 진지한 표정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건 야채로만 요리를 하신 셰프였어요. 야채들을 어떻게 생선회처럼 만들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실제 모습도 비슷했고요. 그걸 보는 순간 문득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빠가 이런 한국 음식을 식단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건강뿐만 아니라 맛을 다채롭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식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아빠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영상이 끝나자 교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모두가 방금 본 영상에 푹 빠진 것 같았죠. 메이린조차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 요리와 K컬처가 왜 잘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머릿속엔 급식 대가와 셀럽의 셰프만 생각났어요. 얼른 집에 가서 꼭 이 프로그램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빠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학교 잔디밭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음식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음식이 대부분 슬로우 푸드라는 점이에요. 미국은 대부분 패스트푸드거든요.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같은 음식입니다. 다양한 발효식품을 기본으로 발달된 음식은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한국 요리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심사위원의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게 됐어요. 영상에서는 굉장히 깐깐해 보이고 음식에 해박한 지식을 보였던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의 모습은 정말 달랐죠. 친근한 아저씨와 같은 모습으로 요리를 설명하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의 맛 평가는 식재료로부터 향신료와 조리 과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반면에 요리를 굉장히 쉽게 만들고 복잡해 보이는 요리도 쉽게 알려주고 있었죠. 뚝딱뚝딱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영상을 보다 보니 아빠에게 해드리고 싶은 음식을 찾았어요. 바로 급식대가의 요리에서 선보인 보쌈이라는 음식이었어요. 특히나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기지 않고 삶아서 만드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채소 위주로 식단 관리하시는 아빠에게 딱 좋을 것 같았거든요. 김치와 같은 채소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고 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빠께 보쌈을 소개해드렸고 같이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아빠는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라며 궁금해하셨죠. 오랜만에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신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아지셨거든요. 저는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걸 설명해드리며 영상도 알려드렸어요. 다음날 보쌈 재료와 김치 등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근처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발의 백인 여성 손님 카트에는 김치가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K푸드의 인기를 실감하게 되다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김치 코너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김치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여러 종류의 김치들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진열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으로 김치를 꼽고 있었고 K-팝 대표 스타인 BTS가 즐겨 먹는 음식으로 김치가 자주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인기가 있는 김치 코너에서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선 계속 한국 음식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흑백 요리사 방송 인기 덕분에 한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는지 미국인들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참을 서성이며 어떤 김치를 골라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친절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장 종업원은 다름 아닌 데니가 있었거든요. 데니는 한국인 2세인데요. 잘생긴 외모의 젠틀한 이미지이고 학교 학생위원인데다가 운동 실력까지 뛰어나서 여학생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순간 가슴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몰래 마음을 키웠던 저였기에 이렇게 가까이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며 잠시 당황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김치를 사러 왔는데 어떤 김치를 골라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에요. 목소리가 좀 떨렸었나 봐요. 데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니는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데니의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한국인이셨는데 그때만 해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다고 해요. 면역력에 좋은 식품 인식에 K컬처, K푸드 열풍까지 더해졌고 특히 한국식 매운맛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 흐름에 김치도 포함되었다고 해요. 데니는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며 김치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포기김치부터 갓김치까지 수십 종의 김치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포기김치는 매운맛, 덜 매운맛, 새우젓을 빼고 만든 비건 김치 등이 있고 무로 만든 김치까지 한국에서 파는 웬만한 김치는 다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혹시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면 백김치를 추천한다고 했죠. 백김치는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 맵지 않은 김치라고 해요. 데니의 눈을 보며 그의 얼굴에 집중하느라 김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온통 신경이 쓰이고 자꾸 열이 나는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보쌈을 해먹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데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김치를 추천해주겠다며 진열대 앞으로 다가갔어요. 잠시 고민하더니 한 제품을 집어 저에게 건네주었죠. 부끄러운 생각에 순간 김치 봉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데니가 봉지와 함께 제 손도 같이 잡아버렸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평소라면 부끄러움에 후다닥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용기를 내서 저는 데니에게 부탁했어요. 보쌈 만드는 재료는 어디에 있을까요? 데니는 직접 재료를 골라주며 자세한 요리 레시피까지 알려주었어요. 저는 부끄러움에 점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도 못한 채 후다닥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김치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 봉지가 구겨질 정도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데니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에 학교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할까?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빠를 위한 특별한 저녁을 만드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데니가 알려준 레시피와 유튜브에서 본 대로 마늘과 생강 그리고 파도 함께 넣었죠. 보드라운 살결과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에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데니가 추천해준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유튜브에서 봤던 수육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냄새도 기가 막혔어요. 고기를 꺼내는데 딱 맞게 아빠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밥 시간대마다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은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며 기대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돼지고기는 텍사스식 바비큐식으로 전문 조리 도구를 이용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훈연을 해야 완성되는 요리라서 가정에선 쉽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반면 수육은 재료만 있으면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수육이 담긴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빠는 이 조리법이 색다르다고 하시며 조심스럽게 수육 한 점을 집어 드셨어요. 그 순간 아빠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죠.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는 부드러운 식감과 여러 가지 향이 배합되어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 김치도 함께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수육은 김치와 같이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아빠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김치와 함께 수육을 드셨어요. 아빠는 김치의 새콤달콤한 맛과 수육의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다고 하셨죠. 아빠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아빠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식단 조절로 늘 야채 샐러드와 단백질 위주 식사가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죠. 식사를 마치신 아빠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떤 종류의 음식들이 있는지 궁금하셨고 저는 아빠와 같이 여러 음식을 찾아봤어요. 다양한 요리 방법과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본 광경에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방에서 계신 아빠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온 것을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처음 보쌈 맛을 봤을 때 말이지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단다. 입안 가득 퍼지는 보드라운 고기의 감촉, 아삭한 김치의 청량함,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함께 했을 때 맛의 하모니는 나를 완전히 매료시키고 말았단다.
아빠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정말 오랜만에 요리에 대한 열정을 되찾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아빠가 갑자기 식당에서도 한식 메뉴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빠가 아프고 난 뒤로 식당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아빠는 분명 한식 메뉴라면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한국 음식은 식단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자재들을 많이 사용해서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큰 도움이 될 거라며 말씀하셨죠. 또한 아빠 스스로가 한식을 먹으며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아빠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건강해지시는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아빠가 다시 요리에 대한 열정을 되찾으신 게 정말 기뻤거든요. 그날 이후 아빠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와 자주 한인 마트에 들러서 한국 식자재를 구입하여 여러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데니는 방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저희를 도와줬어요. 특히 아빠와 데니는 처음부터 죽이 잘 맞더니 이제는 아빠 식당까지 출근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빠는 김치 담그기가 만만치 않았나 봐요.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김치 담그는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데니가 더 신이 난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아빠와 데니는 함께 한국 요리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아빠의 한식 신메뉴가 발표되는 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빠와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뉴를 설명하기 위해 저도 가게에 출근하기로 했거든요. 가게에 도착하자 아빠는 분주하게 요리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아빠가 준비한 음식은 보쌈을 기본으로 하되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인 음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급식 대신 사 먹는 런치박스를 겨냥해서 만든 메뉴입니다. 동네 주위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초대했고요. 손님들에게 아빠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한식 메뉴를 소개하셨습니다. 대부분 손님들은 낯선 음식에 좀 망설이셨나 봐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가게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순간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데니였어요. 데니는 보쌈을 주문하더니 능숙하게 아삭한 김치와 곁들여서 맛있게 시식을 했습니다. 윤기나는 수육에 뽀얀 자태와 새빨간 양념의 김치를 보더니 하나 둘씩 관심을 보이더군요. 특히 데니는 잘생긴 얼굴로 한 쌈 크게 먹는 모습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눈치를 살피던 학부모들도 하나 둘씩 시식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자 아빠의 얼굴에도 활기가 띄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학교 친구들도 방문을 했어요. 샬롯을 비롯한 제 친구들이었고 놀랍게도 그 무리 속에는 메이린도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고 친구들에게 새로 나온 한식 메뉴를 소개했어요. 친구들은 흑백 요리사에서 관심 있게 봤던 급식 대가의 그 메뉴를 보고 흥분했어요. 모두들 보쌈을 주문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어요. 영상으로 보던 음식이라서 그랬던지 친구들은 신기해하면서 곧장 먹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맵지 않는 김치 덕분에 친구들은 소리내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매운 음식은 어려웠는데 이 김치는 생각보다 맵지 않아요. 수육에 김치를 같이 먹으니 보드랍고 아삭한 식감이 입안 가득해요. 처음 접해본 한식의 맛에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이린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의 동파육을 베낀 거예요. 그러자 처음 본 학생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한국인들이 우리 요리를 훔쳐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중국 학생들이 모여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상황은 점점 격앙되어 가고 있었고 주위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이 연연했어요. 진정하세요, 여러분. 데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음식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보쌈과 동파육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의 고유한 역사와 조리법을 가지고 있어요. 두 요리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사용되는 향신료와 조리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보쌈은 삶은 고기를 김치와 함께 먹는 한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데니의 기세에 눌렸지만 여전히 중국 학생들은 납득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아빠와 데니가 잠시 의견을 나누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두 요리를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저녁 특별 이벤트를 열어 보쌈과 동파육을 함께 선보이겠습니다. 두 요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직접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물론 다들 환호했죠. 아빠는 데니를 보며 윙크를 보냈고 데니는 그런 아빠에게 엄지척을 보여줬습니다.
이벤트는 데니가 제안하였고 아빠 아시는 분께서 중국 식당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날 저녁 아빠는 동아시아 요리의 만남이라는 특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아빠와 데니는 보쌈과 김치를, 초청된 아빠 친구분은 동파육을 선보였습니다. 두 요리를 맛본 손님들은 먼저 동파육은 부드럽고 맛있는 요리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구동성으로 보쌈과 김치는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뿐만 아니라 씹을수록 다양한 맛의 조화가 혀끝을 감싸며 건강한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완전 다른 음식이에요. 보쌈과 김치에 자꾸 손이 가요. 손님들의 반응에 메이리는 갑자기 화를 내며 가게 문을 밀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손님들 모두가 놀랐어요. 모두가 메이린이 억지 주장을 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에요. 메이린이 도망가고 난 뒤 가게 안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손님들은 황당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데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방금 있었던 일은 그 친구가 꾸며낸 상황이니 편하게 식사를 계속하셔도 된다고 말했죠. 그제서야 손님들은 조금씩 안심한 듯 다시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데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고 저도 다가가 너무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데니는 오히려 그동안 아빠와 같이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고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했어요. 데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사건 이후 우리 가게는 입소문이 났나 봐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모양입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와 한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던 손님들도 음식 맛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한식으로 구성된 런치박스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빠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지 물으셨죠. 아빠는 한식의 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한식으로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개선된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데니는 자주 우리 가게를 찾아왔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방문해서 아빠와 같이 매번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보곤 했죠. 아빠도 항상 데니가 오면 새로 개발한 메뉴를 맛보게 해주시곤 했죠. 데니의 솔직한 반응은 아빠의 요리 실력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몰래 고백하는데요. 데니의 방문이 기다려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는 같이 야구장에 가기로 했어요.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미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에서 한식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